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제 왼쪽 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한 문장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맞아가지고 터져서 이렇게 됐고요. 자세한 거는 오른쪽 위를 클릭해주세요. 아무튼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보통 많은 반응들이 되게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대부분의 이런 반응이거든요. 아니면은 호기심의 반응. 그 눈 터질 때 어떤 느낌이에요? 막 이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제가 눈이 터졌을 때 그 느낌과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감과 그리고 마지막 육감, 멘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주먹에 맞아서 눈이 으깨지면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저는 비장애인이었으니까 양쪽 눈 다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시력이 여기가 오른쪽 눈인데 오른쪽 눈이 그 당시에 0.5 정도였고 그 다음에 왼쪽 눈 여기가 그 당시 시력이 0.8 정도였어요. 그래서 양쪽 눈이 시력이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상태였죠. 그러고 저는 서서히 눈이 나빠진 게 아니고 한 번에 터져가지고 확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갑자기 뚝 끊겼어요. 갑자기 까매졌어요. 이렇게 밝다가 갑자기 까매졌어요. 그렇게 왼쪽 눈만 갑자기 올 차단 순식간에 몇 초 안 걸렸어요. 시각은 그렇고요. 청각은 이거는 저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리인데요. 아마 옆에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들 다 못 들었을 거예요. 저만 느낄 수 있는 그 젤리가 으깨지는 듯한 소리랑 비슷해요. 마이구미 정도 되는 질감의 젤리를 입에 넣고 입을 벌리지 말고 꾹 다물고 한번 씹어보세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느끼지만 나만 들을 수 있는 그 젤리를 씹을 때마다 나는 그 으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젤리 맛있겠다. 그리고 촉각. 이거는 일단 맞았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아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신경이 그렇게 많이 없나 봐요.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몸이 으깨지는 느낌만 좀 드는 거지 아닌가? 신경까지 갑자기 한 번에 파괴가 되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마 아프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비유가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팔에다 대고 뭔가 되게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든 뭐든 주먹이든 뭐든 이렇게 압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팔이 으깨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살이 들어가면서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을 눈에다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터지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자, 미각이라고 할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양쪽 눈 시력이 갑자기 확 차이나 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굉장히 어지러워서 바로 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절할 때까지 그 몇 초 사이가 굉장히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지러웠으니까요. 이걸 미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거 말고는 딱히 맛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눈이 으깨진 거니까. 후각도 딱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긴 했는데 아마 깨 있었으면 피 냄새를 맡았을 것 같은데 기절을 하는 바람에 피 냄새나 이런 건 맡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피가 났긴 했는데 이게 넘어오거나 하진 않아서 또 바깥으로만 다 나가지고 딱히 입에서 피맛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촉각 하나 더. 제가 피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피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얼굴을 타고 흐르는 거 다 느껴졌습니다. 되게 뜨뜻하고 그리고 피만 난 게 아니라 눈에 내용물도 같이 쏟아냈다 보니까 그 뭔가 덩어리진 것들이 이렇게 같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육감. 이건 일단 딱 터지는 순간 이거 실명이다. 딱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러고 바로 기절을 하고 이제 가면서 이제 깼다 기절했다 깼다 기절 계속 반복했거든요. 왜냐면 깨면은 너무 어지럽고 다시 기절하고 다시 깼어요. 정신 차렸어요. 근데 또 너무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너무 토할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토해야 되는데 여기 바닥에 토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제가 당시 결벽증이 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눈 터지고 나서 되게 절망적이었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딱히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저는 눈이 양쪽 다 터진 것도 아니고 한쪽 눈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미 터졌는데 어떡해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럼 그냥 빨리 봉합하는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빨리 받고 빨리 회복해서 일상생활에 돌아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물론 부모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엄청 난리가 났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반응이라고 이해하지만 일단 저는 굉장히 평온했다.
실명을 하고 저는 장애인이 됐다는 걸 바로 인지를 했거든요. 눈이 터진 순간. 그 당시 나이가 제가 15살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체를 잃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절망적이게 생각하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일단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이 되는 거에서 저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장애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있긴 한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장애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몰랐고요. 신체를 잃는 거를 절망적이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다쳤으니까 치료하고 다시 생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 말고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구나, 그때 사람들의 장애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인식이 그때 생겼어요. 저는 오히려. 물론 그 당시에서도 눈이 어쨌든 달라지긴 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하고 하긴 했는데 제가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성격이거든요. 이게 좋게 말하면 되게 마이웨이인데 안 좋게 말하면은 좀 제가 저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그런 사회의 부적응자 같은 게 조금 있어서 좋게 생각할래요. 제가 마이웨이가 강해서 그런 거 신경을 일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멘탈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언제 무너졌냐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괜찮았는데 제가 22살 때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요가 강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제가 캐스팅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취준이란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 뭐 회사 다니고 막 연극배우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는 다 캐스팅이 되고 스카웃이 돼가지고 제가 따로 취업 준비를 해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가 강사를 할 때 처음으로 취업 준비란 걸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정말 많이 보러 다녔는데 처음 시작하는 초보 강사인 것도 맞지만 그거 외에 제가 가르치는 능력을 보지 않고 딱 제 눈만 보고 바로 면접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멘탈이 많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그냥 족가 씨발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주는 거야. 그럼 내 생계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많이 멘탈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굉장히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긴 할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어찌저찌 돌고 돌아 뭐 지금은 이런 상태가 되었고요.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장애인 유튜버로서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콘텐츠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감동적인 콘텐츠, 뭐 선한 영향력, 따뜻한 말 많이 해주고 막 이런 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이 아니야. 그냥 자주 있어요. 못하겠어요. 일단 도전하는 과정은 저는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적인 콘텐츠 하지 말고 그냥 되게 다른 장애인 유튜버들처럼 막 여러 가지 도전하고 근데 저 충분히 여러 가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콘텐츠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ASMR, 뭐 요가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막 선한 영향력 바라시는데 제가 선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선한 모습도 있지만 악한 모습도 있거든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콘텐츠를 했을 때 선한 영향력이 어쩌다 보니까 끼쳐지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막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이렇게 노력하진 않으려고요. 왜냐면 너무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악한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는데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저는 부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선한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저는 저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되게 감동적이고 따뜻한 말 많이 해주고 이런 거는 사실 잘 못해요. 제가 너무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해야지라고 하면 진짜 더 못하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판 깔아주면 절대 못합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막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좋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안 좋게 보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저예요. 저는 후천적 장애인으로서 제가 장애를 얻다 보니까 뭐
알게 된 것들, 장애인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외에도 딱히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아요. 뭐 가끔씩 궁금해서 찾아보긴 해요. 시각장애인이 야동 보는 법, 아니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은 발기를 하는지 뭐 이런 건 궁금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사지절단 장애인이 운동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궁금해서 찾아보긴 하는데 막 되게 딱딱하게 모르니까 말도 안 나오네. 그냥 뭐 딱딱하게 뭐 장애인식 개선 막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솔직한 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는 제가 비장애인 시절, 눈이 터지는 그 시절에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금방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특별한 존재라고 보시지 마시고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딘가 되게 낮은 곳에 들어갈 때 수그리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뭔가 밟고 올라갈 것을 찾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장애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성이 매우 커졌을 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까지 제 눈이 으깨졌을 때 느낌이었습니다. 안녕?